지난 11월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QE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경기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LAFC가 오스틴 FC를 4대1로 대파하며 플레이오프 8강 진출을 확정지은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 뒤에는 단순히 화려한 득점 기록만이 아닌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걸어온 험난한 여정과 그가 증명해낸 진정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전반 21분 드니 부안가의 침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특유의 헛다리 페인트로 수비수를 제친 뒤 왼발 대각선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4분 뒤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골키퍼까지 제치고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반대편 부안가에게 정교한 횡패스를 건넸죠. 부안가는 어렵지 않게 오른발 슛으로 추가골을 완성했습니다. 흥부 듀오라 불리는 이 두 선수의 환상적인 호흡은 이날 경기에서도 여김없이 발휘됐습니다. 사실 손흥민의 미국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무대에서 10년 가까이 활약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선수가 왜 하필 MLS로 가야 하느냐는 의문이었죠. 더욱이 미국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지난 10월 26일 손흥민이 LAFC를 우승 후보로 끌어올렸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전혀 다른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손흥민이 합류한 뒤 LAFC가 서부 컨퍼런스 상위 7위권 팀을 상대로는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며 오스틴은 손흥민이 상대할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의구심을 단 2경기 만에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1차전에서 2대1 승리를 이끌며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데 이어 2차전에서는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4대1 대승을 견인한 것이죠. 손흥민의 미국 무대 도전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토트넘을 떠나 LAFC에 합류한 그는 데뷔 전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8월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원정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며 팀의 동점골을 이끌어냈고 8월 24일 FC 댈러스전에서는 프리킥을 직접 골로 연결시키며 MLS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골은 나중에 2025년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되며 손흥민의 클래스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진가가 드러난 것은 9월 18일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해발 13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위치한 솔트레이크의 홈구장은 원정팀의 무덤으로 악명 높은 곳이죠. 공기가 희박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혹독한 환경에서 손흥민은 무려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86분 동안 15회의 스프린트와 9.7km의 활동량을 기록하며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움직인 선수였습니다. MLS 데이터 전문 분석 업체에 따르면 손흥민의 히트맵은 다른 어떤 공격수와도 다른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최전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선, 심지어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경기에 관여한다는 것이죠.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조차 평균 2.3명의 상대 수비수가 그의 위치를 신경쓰고 시선을 빼앗긴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는 리그 4위인 부안가의 1.6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솔트레이크전에서 LAFC가 기록한 기대 득점값은 2.36에 불과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2골 정도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포함해 4골이 터졌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전반에 기록한 2골의 기대 득점값은 각각 0.08과 0.04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킨 것이죠. 하버드 대학 스포츠 분석 연구소 관계자는 데이터조차 무시하는 골 결정력은 월드클래스 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가치는 단순히 골을 넣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 또 다른 감독이라 불릴 만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이 대표적이죠. 미국이 공을 소유한 위기 상황에서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직접 뒤로 손짓하며 수비 대형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벤치에서 수정이 없자 손흥민이 직접 팀을 지휘하기 시작한 것이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자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은 환상적이고 매우 지능적인 선수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손짓으로 동료들에게 백패스를 지시한 뒤 60초 만에 골이 터진 장면은 그의 전술적 이해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을 뒤로 돌리자 상대 수비가 방심하고 라인을 끌어올렸고 그 순간 손흥민이 라인을 깨며 침투해 득점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유럽 축구 전문 매체 관계자는 훌륭한 선수는 골을 넣지만 위대한 선수는 동료들의 플레이를 쉽게 만들어준다며 손흥민은 3단계 앞을 내다보고 동료들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가진 선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오스틴전에서도 상대 수비수 브랜던 하인스이케가 대놓고 백태클을 가하는 등 위험한 플레이가 계속됐죠.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1차전 직후 하인스-이케가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닌데 누군가의 주문이 들어간 것 같다며 코칭 스태프가 의도적으로 손흥민에게 거친 태클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초반 손흥민은 명백한 오심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MLS 심판 노조가 동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리그 측이 대학 리그나 하부리그에서 활동하던 경험이 부족한 대체 심판들을 대거 투입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명백한 페널티킥 상황에서 휘슬이 울리지 않거나 어설픈 다이빙에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판정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오심 사태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메시도 겪었던 문제였습니다. 메시의 경기에서 동료가 발로 준 공을 골키퍼가 손으로 잡았는데도 심판이 반칙을 선언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메시는 강하게 항의하며 심판은 경기장에 설 자격이 없다고 인터뷰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다음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짧은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배경에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공된 문서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떠나자마자 구단 수입이 급감했고 영입하려던 선수들도 줄줄이 실패했습니다.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은 사비 시몬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브레넌 존슨도 손흥민 덕에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됐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 거품이 완전히 빠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이 있을 때는 18개의 슈팅과 4번의 결정적 찬스를 만들었지만 손흥민이 없는 이번 시즌에는 슈팅 5개와 결정적 찬스 0회에 그쳤습니다. 영국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팀의 유일한 해결사이자 최고의 기회 창출자였는데 그가 사라지자 토트넘은 주인공만 가득해진 상태가 되어 기초적인 패스워크 붕괴와 슈팅 부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LAFC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홈 데뷔전에서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완벽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일부 선수들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독단적인 플레이를 강행했다며 직격탄을 날렸던 것이죠. 감독은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영입한 선수를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팀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앞으로 손흥민과의 팀워크를 거부하는 선수들은 예외 없이 후보 명단으로 강등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훈련장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손흥민과의 연계 훈련에 선수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현장의 증언입니다. 실제로 부안가는 득점왕 경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골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팀이 하나로 뭉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타타 마르티노 감독은 메시를 영입했을 때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며 결국 팀 전체가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LA 갤럭시의 그렉 반니 감독도 손흥민 같은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리그 전체의 손실이라고 강조했죠. 손흥민의 과거 동료들도 이번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에릭 다이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은 항상 팀을 우선시하는 선수였다며 그런 그에게 패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도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10년 가까이 함께 뛰면서 그보다 이타적인 선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11월 23일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컨퍼런스 준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밴쿠버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25년간 활약한 독일 축구 레전드 토마스 뮬러가 속해 있어 손흥민과의 대결이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과거 한국인 선수 이영표와 황인범이 속했던 팀이기도 한 밴쿠버는 정규리그 서부 컨퍼런스 2위로 마감한 강팀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는 손흥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그리고 LAFC의 핵심 선수로서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8강부터는 단판 승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경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손흥민은 평생 한 번 넣기도 힘든 무각골을 커리어 내내 여러 번 성공시켰습니다. 코너킥 직접 득점, 기적의 프리킥 골 등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장면들도 성공시켰죠. 팀이 어떤 위기에 처해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선수 그것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선수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희망입니다. 동료들과 장난치며 훈련 분위기를 이끌고 경기장 안팎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손흥민의 모습은 한때 토트넘의 라커룸을 하나로 묶었던 그 미소와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길, 그리고 LAFC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MLS컵 우승이라는 꿈을 이루길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